3차 시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VM 인스턴스 생성 과정을 실행할 수 있다. 둘째, SSH 접속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셋째, 보안 그룹 설정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웹서버 설치와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5차 시입니다. 그동안 배운 이론들을 이제 실제 적용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AWS 콘솔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실제로 서버를 만들어 보는 단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가상머신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웹서버를 구축해서 실제로 인터넷에서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앞서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하거나 기록해 두지 않으면 중간에 당황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계정이 필요합니다. 3차 시에서 만든 AWS 계정을 로그인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설정한 멀티팩터 오센티케이터 보안 설정을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SSH 보안 터미널 방법으로 클라이언트를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윈도우도 맥이나 리눅스 사용자는 터미널이 내장되어 있고 윈도우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에서 파워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계정을 한번 만들었을 때 사용한 티페어도 미리 저장된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콘솔 로그인 하자마자 지금 선택된 리전이 한국 서버인지 서울 서버인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OS 선택을 어떤 것을 할지 미리 설정을 해 두어야 되는데 오늘은 우분투 리눅스 배포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 리눅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스턴스 타입은 무료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는 저희가 실습할 때는 큰 용량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장 작은 8GB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티어 한도와 예산을 확인해 놓고 혹시 모를 과금을 위해서 비용 알정도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존 사전 체크 사항들을 모두 확인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머신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AWS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보이시죠? 가장 먼저 리전을 서울로 선택을 하셔야 그 안에 우리는 EC2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빌리비티 존 A 안에 퍼블릭 서브넷 안에 우리의 인스턴스가 생성되므로 해당 내용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스턴스가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 건지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키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PEM 파일과 인스턴스에 할당된 키 파일이 동일하여야 나중에 SSH로 접속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리전에만 연결된 AMI가 별도로 따로 되어 있고 어빌리비티 존 별로 EBS 볼륨이 따로 되어 있으니 존이 다르거나 그리고 리전이 다를 경우에 다른 AMI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VPC는 Virtual Private Cloud로 격리된 가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BS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Elastic Block Storage의 약자입니다. 만들 때 또 주의할 사항은 저희가 EC2 전용으로 유저 데이터라고 하는 스크립트 파일을 입력을 해 줄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스턴스 시작할 때 보급에 들어가 보면 하단에 사용자 데이터라고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장이지만 이렇게 입력함으로써 시작하자마자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안녕 VM이라고 하는 내용을 바로 브라우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 놓겠습니다. DNF라고 하는 명령어는 레드핫, 페도라 계열의 리눅스에서 패키지 관리, 그러니까 아파치 HTTP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메일이라든지 FTP라고 하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DNF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번 한 다음에 아파치 HTTPD라고 하는 아파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해당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명령어 enable 시키고 스타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정해진 www, html
폴더 밑에 index.html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해당 내용이 브라우저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URL 주소로 접속하셔갖고 이 내용을 복사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URL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크 보안 및 설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정할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설정은 외부 컴퓨터에서 저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방어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어막에서는 우리가 모든 IP나 포트를 IP의 대상에서 포트를 열어주면 이 컴퓨터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SH를 위한 22번 포트 그리고 웹서버를 위한 80번 포트만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하게 되어 있지만 SSH의 경우에는 반드시 MyIP로 설정해서 개발자들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80번 포트를 접속하기 위해서 만약 IP 주소와 보기와 같다면 http://로 접속을 시도해야 합니다. https로 접속을 하면 80번 포트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SSH는 Secure Shell의 약자로 네트워크 상에서 컴퓨터와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안전하게 통신하기 위해서 만든 네트워크 프로토콜이고 22번 포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22번 포트를 다른 포트를 사용하고 바꿔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고급 사용자이니 추후에 변경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를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HTTP는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포머 프로토콜의 약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라우저에서 보는 홈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따라서 이 포트는 저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80번 포트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설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는 EC2 인스턴스 안에 여러 디바이스가 이미 존재하게 있습니다. 각각은 블록 디바이스로 설정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EBS 블록들과 필요에 따라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장은 이쪽에 되어 있고 이쪽에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필요의 용량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엘라스틱하게 8기가부터 30기가까지 사이즈의 별로 설정한 것이 해당 블록 디바이스와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시작 및 확인 화면입니다.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는 목록에서 저희가 만든 인스턴스가 보일 겁니다. 해당 목록의 표에서 보시면 퍼블릭 API 주소가 보일 것이고 그게 안 보이더라도 인스턴스 아이디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상세하게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태에 대해서 실행 중인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선택한 모든 인스턴스 타입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화면이 인스턴스 요약 페이지입니다. 생성된 인스턴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미 AWS 콘솔에서 연결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접속하게 되면 브라우저 기반 인스턴스 콘솔 AWS 콘솔에서 제공해주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바로 연결 버튼 누르면 바로 접속이 되는 화면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어서 SSH 클라이언트 기반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PEM 키 파일을 가지고 SSH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키와 같이 접속하게 되면 바로 원격지에 있는 개발자에 있는 컴퓨터에서 원격지에 있는 인스턴스로 접속하게 되는 화면입니다. 화면 결과는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거와 SSH 클라이언트로 기반으로 접속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생성된 인스턴스는 다음과 같은 사이클로 상태를 관리하게 됩니다. 런치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 펜딩 상태를 거쳐서 인스턴스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 중인 상태에서 여타의 이유로 리부팅을 요청하면은 리부팅을 통해서 다시 러닝 상태로 가고 터미네이트를 통하면 셔팅 다운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terminated, 즉 인스턴스가 완전 삭제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적으로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스턴스 스톱 상태로 변경을 해야 되고, 인스턴스가 동작되지 않을 경우는 리부팅을 통해서 인스턴스를 재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고, 이번 실습과 같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상황에서는 인스턴스를 중지가 아니라 인스턴스 종료를 통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 상태를 중지, 재부팅, 종료, 삭제라고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지와 종료의 행동 없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실행 중인 상황이라면 앞서 유저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HTTP 아파치가 실행되는 결과를 따라서 안녕 VM이라는 결과가 화면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http 그다음에 IP 주소를 통해서 접속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브라우저에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버전 머신 인스턴스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하고 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콘솔 로그인 홈에 들어오게 됩니다. 확인할 것은 현재 리전이 들어와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 리전 중에서 서울에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저희는 EC2로 들어가서 새로운 저희가 필요한 인스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시작을 누르면 my 웹 서버라는 이름을 지정을 하고 아마존 리눅스 2023년도 커널 6.1 AMD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는 64비트 x86으로 사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용자 이름이 EC2 유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EC2 유저를 사용해서 로그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인스턴스 유형 중에 프리티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T3 마이크로, T3 스몰을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와 스몰의 차례는 메모리 사이즈가 1기가인지 2기가인지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큰 서비스를 지금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로로 사용해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버추얼 머신을 실행시키면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 인스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앞서 사용자 키를 만든 것을 연결해야 합니다. 아직 만드지 않는 분은 새 키를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파일 저장 폴더에 잘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만든 유형을 선택해 주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웹서버를 동작하고 SSH로 통신을 해서 잘 웹서버가 동작되는지 두 가지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HTTP 트래픽 허용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80번 포트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안 그룹이라고 해서 런치 위저드 1이라고 하는 보안 새로운 그룹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API를 활동을 해서 활성화되어 있으면 API가 저희한테 새로 만든 인스턴스에 할당이 됩니다. 그 주소로 우리가 웹서버 접속을 해서 작성한 내용이 홈페이지에서 보이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스토리지는 30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지금 스토리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8기가만 선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고급 정보가 닫혀 있는데 빠르게 설치하고 필요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고급 세부 정보 중에서 가장 지금 상황에 필요한 내용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인스턴스가 시작할 때 시작할 명령어 또는 명령 스크립트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앞서 간단히 설명한 것처럼 서버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실행돼서 우리 서버가 자동으로 동작되게 하는, 우리가 지정된 내용이 동작되게 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공해 드린 링크를 통해서 해당 내용만을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들어오셔서 이 부분에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과 같이
필요한 해당 스크립트가 시작한다는 표시인 바시를 실행한다는 얘기고, 이런 주석으로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보이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설치된 것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시작되게 하기 위해 설정을 enable하고 start라고 하는 명령어를 두 가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HTML 규격에 맞춰서 작성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내용을 홈페이지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녕 벌처머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만 홈페이지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이 HTML 규격에 맞춰서 바꾸면 해당 내용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인스턴스 요약을 한번 쭉 확인해 보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코드를 통해서 해당 내용은 콘솔을 통해서도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같은 방법을 CLI, 리눅스에서 터미널을 통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을 같이 하신 다음에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 긴 스크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한 내용이 단순히 3개의 명령어로 실행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숙련된 사용자들은 CLI를 통해서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빨리 시작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요청, 초기화, 보안 그룹 생성, 그 다음에 보안 규칙 생성 중을 거쳐서 게시가 시작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들어가서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금 퍼블릭 API가 할당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주소가 만들어져 있고, 내부적으로는 프라이빗 IP 주소까지 되어 있습니다. 퍼블리시 DNS 도메인 주소까지 연결돼 갖고 우리가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방금 설정한 보안에서 보안 규칙인 80번 포트와 20번 포트가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웃바운드에는 모든 포트가 허용되는 것을 우선하고, 인바운드에서 특정 포트만 오픈해 두는 것을 활용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도 8GB가 설정되는 걸 볼 수 있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하드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탭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CPU 사용량과 네트워크, 입력, 출력, 패킷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있게 됩니다. 지금 아직은 1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이 보이지 않고, 추후에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사용량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서 입력한 안녕 VM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퍼블릭 API 주소로 잘 접속이 되는지 인스턴스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연결은 인스턴스 상세 탭에서 상단에 있는 인스턴스 연결, 그 다음에 상태 변경,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작업이 있을 경우에 해당 작업을 정령할 수 있는 액션 버튼 툴에 있습니다.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 4가지 연결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EC2 인스턴스 연결을 지금은 바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세션 매니저를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SSH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접속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인스턴스 연결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바로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선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탭이 나오고 바로 서버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가 잘 동작 중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스템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 HTTPD 프로그램이 동작 중인 상황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액티베이트고 러닝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했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이 잘 동작되고 있고 80번 포트로 지금 동작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내부에서 접속해 보면 웹게시라는 명령을 통해서 80번 포트로 웹서버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index.html 파일로 접속이 되고 해당 부분의 내용을 보면 안녕 VM이라고 아까 작성했던 내용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SSH 클라이언트로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각자 만든 키 파일명이 해당 폴더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 명령을 이용해서 키를 공개적으로 볼 수 없도록 권한을 변경하는 chmod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 명령어를 복사한 다음에
터미널 창으로 가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이 해당 폴더에 있는지 확인하고 홈키가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권한을 400으로 바꿔서 퍼블릭하게 볼 수 없도록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명령어인 ss키 터미널을 이용해서 키를 설정하고 유저 EC2 유저라는 아이디로 접속하게 되고 EC2 하고 퍼블릭 도메인 URL을 접속을 해서 해당 인스턴스에 SSH 클라이언트를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 키 파일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명령어를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처음 접속할 호스트이기 때문에 저희 컴퓨터에 있는 이 키가 생전 처음 보는 이 서버에 본입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ye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es를 하고 접속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에서 접속해서 봤을 때랑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접속을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들어진 인스턴스에 얻은 퍼블릭 API를 사용해서 접속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앞서 설명한 대로 80번 포트를 사용해서 서버에 접속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80번 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http://를 앞서 붙이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https로 접속하면 80번 포트가 아니라 443번 포트로 다른 포트를 사용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엔터를 쳐서 접속하면 앞서 저희가 입력한 안녕 VM이라고 하는 내용이 보이고 해당 내용은 HTML이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소스 보기를 실행하면 앞서 저희가 P라고 하는 태그를 통해서 본문을 지정했던 것과 같이 소스 코드가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 저희가 만든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을 실습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